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9월 5일 오전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일 있었던 이벤트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오후 11시에 졸츠 9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그 수치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면서 노동수치, 고용수치가 크게 약해진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 선물 가격과 유로는 크게 오르면서 채권 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 급락하는 양상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랐다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반등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큰 흐름에서 보면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봤을 때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한 후에 2008년 말까지 대파동 2파동 진행되었고 대파동 3파동은 2021년 말까지 나온 후에 대파동 4파동이 2022년 동안 진행되었고 이후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파동 5파동 구간은 현재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중파동 4파동 구간이 올해 7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4파동의 예상 형태는 러닝 플랫 형식으로 이 채널 하단 근처까지 조정되었다가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지지하면서 언제든지 올라줄 수는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차트로 단기적인 흐름 보시면 7월 11일부터 WXY 파동으로 하락 파동이 진행되었고 이후 한 차례 상승 파동이 1, 2, 3, 4, 5파동으로 진행되었고 그 후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하락은 WX, YX, Z 형태로 한 파동 끝난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 중파동, 3파동 채널 하단 지지되면서 올라줄 것처럼 하였으나 ABC 반등이었고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19,700선을 넘지 못하고 결국 이 채널 하단마저 지켜주지 못하면 크게 급락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하락이 다 끝난 것이냐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은 WXY 또는 ABC로 한 차례 끝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C파동이 다시 한번 지그재그로 나올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의 채널을 다시 그려봤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한 차례 A파동의 채널 그리고 반등 B파 이후 다시 C파가 나올 때 이 C파 채널이 이런 식으로 한 차례 더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심하셔야겠고요. 지금도 오늘 오후 저녁까지 이 채널을 뚫지 못하고 떨어져주는 모습 보여준다면 크게 급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이 굉장히 극각 형태의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횡보만 해줘도 이 채널 밖으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을 오늘 저녁까지 벗어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P 차트 보시면 S&P도 7월 중순부터 WXY 파동으로 하락 한 파동 진행되었고 이후 반등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하락이 A, B, C로 크게 내리꽂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S&P2와 마찬가지로 이 C파동이 다시 한번 지그재그 파동으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이런 채널을 안에서 움직이는지 채널을 밖으로 탈출해주는지 이거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제 졸츠 결과가 매우 안 좋게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수치가 나왔음에도 주식시장은 반등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원래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생각되는 뉴스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그건 고점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왔는데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는 다 떨어지고 이제 반등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 제일 중요한 금요일 실업률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해야 되고 지금 하락 채널에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 C파동은 보통 A파동보다 더 크게 급격하고
크기도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C파동은 지그재그 파동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정하셔야 됩니다. 20년물 채권 금리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 금리는 23년 10월 말에 고점을 찍고 ABC로 하락 파동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C파동이 이 하락 채널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8월 초에 이 채널 하단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채널 안으로 들어왔고 이후에 다시 이 채널 하단을 따라서 하락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8월 말 9월 초에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이 채널 상단까지 가는 것처럼 위협을 주었지만 한 차례 꺾이면서 크게 꺾였고 지금 다시 한번 채널 하단에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재차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채권 선물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선물 차트 보겠습니다. 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에 올해 4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이 나왔고 이후에 대파동 3파동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3회 1, 3회 2, 3회 3, 3회 4파동을 거쳐서 이제 3회 5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3회 4파동이 진행될 때 이전 제가 생각했던 상승 채널의 상단선을 하방 이탈해주면서 추가적인 조정의 리스크는 더 있었지만 이 채널의 평행한 상승 추세선 지지를 받고 올라주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3회 4파 종결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크게 상승되어줬죠. 제가 이때 이 상승 채널의 상단선을 깨주고 내려올 때도 크게 급락이 나와서 파동이 깨진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지만 이전에 이 구간에서도 보면 이 이평선을 깨주면서 떨어질 것처럼 하다가 올라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채널 상단선을 깨주면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파동이 깨진 것이 아닌가 두려움을 들게 하지만 결국에 올라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이 추세선을 지지해주면서 크게 올라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한 차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주는 모습 보여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5파는 이전 3회 3파 고점은 넘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점을 뚫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24년 4월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파동은 3회 1, 3회 2파동을 올해 6월 말까지 마친 후에 3회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3회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5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보시면 이 3회 2파동과 3회 3회 4파동이 가격 조정의 크기상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아직 조정 기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이틀 정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 바로 상승이 나왔죠. 그렇지만 지금 이전 그어놨던 추세선에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맞고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저점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도 요 정도 구간에서 상승 나왔다가 재차 한번 저점을 갱신하고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딱 길이가 요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했다가 재차 저점 확인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3회 3회 3파동을 202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소파동 5파동 구간입니다.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은 3파동이라기에는 많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가적으로 파동이 더 나오면은 파동 카운팅을 바꿔야 될지 생각을 해볼 예정인데요. 현재 구간만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갱신해주고 있었지만 충분히 조정 기간이 나왔고 조정 폭도 충분히 ABC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상정할 만한 크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살짝 조정이 나온다면 이전
이런 2510 선을 손절가로 잡고 매매 들어가셔도 되고, 충분히 조정 나왔을 때 이 2500 선을 손절가로 잡고 매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2022년 3월에 고점을 찍고 ABC로 하락 W파, 반등 X파, 이후 삼각수렴 Y파를 그리고 있다가 최근에 삼각수렴 하단을 크게 하단 이탈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어떻게 지금 파동 카운팅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삼각수렴 이탈하면서 전일 다시 올라주는 모습은 보였으나 이 채널 하단까지 가지도 못하고 하락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각수렴이 끝났고 이제 다시 하락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반등 X파동이 아니라 하락 W파 이후 삼각수렴 X파 그 후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Y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이걸 ABC로 볼 수도 있는데, 다시 이런 구성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에서 이 중간 파동이 삼각수렴으로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으로 나오는 그 구조가 있는지 한번 저도 공부를 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차트 보겠습니다. N은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우하향해 오다가 올해 7월 초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대파동 1파동을 올해 8월 초까지 진행한 후에 하락파동이 8월 중순까지 나왔고 이후 상승하는 것일 수도 있고 ABC로 빠지고 상승하거나 ABC가 아니라 상승 후 반등 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 나와주면서 이제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전 이 구간 고점을 거의 뚫어줄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락을 보는 것보다는 이미 하락이 1, 2로 마무리되었거나 1, ABC 러닝 플랫으로 1, 2 마무리되고 올라가는 것을 더 가능성 있게 봐야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 2파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러닝 플랫 형식으로 여기서 끝났다고 보는 게 이 1파와 2파 길이를 비슷하다고 봤을 때 더 깔끔하고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1, 2 주고 3파가 크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살짝 조정 준다면 매수 들어가 볼 수 있고요. 저도 일부 물량 매수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참고하셔서 안전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